자, 준비된 대통령이 아니라 준비가 부족한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그래서인지 문재인 정권이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정말 집요하게 추진해온 공수처, 이 공수처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자, 지금 공수처법 개정안까지 만들어서 통과시키고 이제 공수처장까지 탄생했습니다. 여야가 인사청문회를 끝내고 청문 경과 보고서까지 채택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닌 겁니다. 자, 민주당은 지금 이 김진욱 후보자 초대 공수처장의 정체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공수처장을 통제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니야? 이런 의문을 갖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출범하면 공수처장을 통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수처 만드는 데만 골몰해서 이 세심하게 공수처 운영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지 못한 탓입니다. 게다가 김진욱 후보자의 답변 하나하나가 민주당 일부 의원이 볼 때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야, 저러다가 윤석열 꼴 나는 거 아니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을 임명했지만 그 반대 결과가 나온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바짝 긴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김진욱 후보자는 민주당과 기본적으로 이 소통했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민변 출신도 아니고 과거에 민주당 의원들과 교분이 있던 사람도 아닙니다. 뉴페이스입니다. 그야말로 뉴페이스입니다. 변호사 김현장에서 하고 판사 한 3년 하고 헌법재판소에 있었습니다. 논문 같은 걸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도 기각한 것이 문제가 있다는 식입니다. 자, 그러자 김남국 의원 등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이 공수처 통제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뒤늦게 기상이 걸린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 공수처는 태어나서는 안 될 그런 괴물이지만 이걸 만들 때 얼마나 민주당이 엉터리로 만들었는지 이제 정체가 탄로난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조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퇴임 후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 발언이 지금 화제입니다. 민주당이 극도의 불안감, 극도의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김경협 의원 같은 경우는 공업용 미싱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을 공수처가 후속하는 그런 사태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도 당연할 겁니다. 사실은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이후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그런 평가가 많았고 그래서 과거에는 야당이 이 공수처를 비판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덜컥 공수처가 출범한다니까 그리고 김진욱 변호사, 김진욱 이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초대 공수처장이 되고 나니까 민주당은 지금 속으로 상당히 긴장도 하는 모습입니다. 자, 정치권에서는 지금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했던 발언을 가지고 공수처는 그러면 누가 통제하느냐 이 논란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과거에는 야당이 비판했던 겁니다. 이 무소불위의 권력 공수처를 누가 컨트롤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제는 막상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니까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만약 김진욱이 정말 윤석열처럼 돌변해서 문재인 정권 사람들 잡아넣겠다고 수사를 시작하면 어떻게 막느냐는 겁니다. 대책이 없죠. 그래서 시스템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의 경찰, 검찰 이런 시스템은 상당히 오래된 조직입니다. 그러나 지금 만든 이 공처는 무슨 일을 벌일지, 무슨 일을 저지를지, 무슨 사고를 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덜컥 출범이 됐는데 김진욱 후보자가 만약 윤석열처럼 문재인 정권을 수사하기 시작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 애당초 이 공수처는 권력을 쥔 사람을 수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을 수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민주당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민주당 측 의원들은 공수처가 가진 권한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내부 통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고 한국경제가 보도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애초 공수처 출범 이전부터 국민의힘 등 야당이 주장해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출범을 시켰는데 출범시키고 보니까 구멍이 숭숭 뚫린 게 발견된 겁니다. 자,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이 공수처의 고위공직자 관련 수사 보고 이첩 권한을 거론하며 다른 수사기관이 하고 있는 사건을 공수처가 이첩받아 결론을 내리지 않고 뭉갠 경우 수사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받을 수 있다.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이첩받은 기관의 수사 과정에 대해 통제하고 협의하는 게 필요하다. 거꾸로입니다. 과거 이게 야당이 했던 주장입니다. 공수처가 문재인 대통령 말만 듣고 적당히 뭉개고 하는 것을 걱정했는데 지금은 민주당 의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왜? 정반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검찰보다 공수처가 더 적극적으로 문재인 정권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걸 민주당 입장에서는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자, 이 김남국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수처에 대한 견제장치, 민주적 통제장치가 많이 부족하다는 평가와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 규칙을 정할 때 이런 내부적 통제장치를 반드시 충분히 만들어야 한다. 자, 김진욱이 마음만 먹으면 일방적으로 문재인 정권 사람들만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때 누가 통제합니까? 물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할 때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자기 발등을 찍은 꼴이 되는 겁니다. 박주민 의원, 처장이 법률 위반 등 중요한 잘못을 하고 하면 탄핵할 수 있는데 징계 등 내부적 통제 부분은 모호한 부분이 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검찰총장의 징계와 공수처랑은 좀 다릅니다. 지금 굉장히 미비한 겁니다. 처장이 만약에 전역을 한다. 누가 컨트롤합니까? 힘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여권 일각에서는 공수처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처럼 작심하고 정권 수사를 추진하면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황당하지 않습니까? 여야가 바뀐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도읍 의원은 공수처는 민주당이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서 두 번씩이나 야당 반대를 무릅쓰고 날치기로 통과시킨 법이다. 당시 여야가 차분하게 법을 만들었으면 될 텐데 이제 와서 통제 방법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도대체 염치가 없다. 아무튼 잘 된 것 같습니다. 어쩌면 공수처 때문에 민주당 정권이 분상소송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그렇게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추미애 장관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만큼 큰 금액을 토해내야 될지도 모릅니다. 자, 서울 동부구치소의 코로나 감염과 관련해서 재소자 2명과 그 가족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5천만 원 됩니다. 자, 재소자 2명이 5천만 원대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코로나 집단 감염의 숫자가 1000명을 훨씬 넘었습니다. 1200명 정도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 재소자와 그 가족들이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2차, 3차, 4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그 금액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지만 조전혁 의원이 그 정교조 명단을 공개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받아서 당시에 뭐 정태근, 김용태, 박준선 국회의원들이 진수희 의원 등등이 공개했다가 정교조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큰 금액을 이 정교조 측에 지불했습니다. 자, 정교조 1인당 10만 원씩 그래서 8억 얼마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때 누구는 집을 팔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중에는 재산이 꽤 있는 정진석 의원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 재산이 얼마 없는 차명진 김용태 전 의원 정도 있었는데 그 바람에 그때 한번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머리수 곱하기 얼마 하면 이 금액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명의 재소자와 그 가족이 5천만 원대의 소송을 오늘 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이 성공하면 제2, 제3, 제100, 제109 뭐 계속 집단 소송이 이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추미애 장관이 지급해야 될 액수가 상당히 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서 그 금액은 결정되고 또 실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 원고가 이길지 또는 피고인 추미애 장관이 이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지금 이 사건은 예사롭지 않아 보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집중하느라고 장관으로서의 이 교도 행정을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낸 이 민사소송, 사실 미국이나 영미법 쪽에서는 형사소송보다 민사소송이 무서운 경우가 많습니다. 천문학적 액수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1차로 2명입니다. 재소자 2명이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감염과 관련해서 소송을 냈습니다. 자, 법원은 어떤 판결을 할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20일 기준으로 1203명, 1203명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의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나온 곳이 서울 동부구치소입니다. 자, 이곳은 국가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입니다. 이런 곳에서 이렇게 1203명이나 확진자가 나왔다? 이 책임을 누가 집니까? 지금 신천진이 어린이에서 대규모 감염자가 나온 곳을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심지어는 구속수사하라 이렇게 했던 곳이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문재인 정부가 강제로 운영하는 곳입니다. 이 구치소 안에 있는 재소자들 강제로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위험성을 호소해도 교도관들이 말을 안 들어주면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전국의 재소자들은 코로나 마스크를 사고 싶어도 구입할 수 없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동부구치소에서 집중적으로 집단 감염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추미애 장관을 콕 찍어서 손해배상 소송을 한 겁니다. 자, 박진식 법무법인 비트윈 변호사는 오늘 재소자 2명과 가족을 포함한 9명을 대리해서 모두 5,1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재소자 본인은 2천만 원씩, 부모, 자식, 배우자 등 1촌 이내의 가족은 200만 원, 형제자매 등 2촌의 경우에는 1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합해서 5,100만 원입니다. 재소자 2명이 5,1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렇다면 1,200명, 그러니까 지금 2명의 거의 600배입니다. 600배. 5천만 곱하기 600을 하면 얼마가 나오죠? 천문학적 액수입니다. 물론 이대로 법원이 판단하지는 않겠지만 또 뭐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그렇게 간단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들은 추미애 장관이 아니면 국가라도 손해배상 소송을 하면 이긴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물증 정황들을 보면 국가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들입니다. 자, 박 변호사는 동부구치소 코로나 감염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추미애 장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밀폐형 구치소에서 확진자가 나오는데도 윤석열 총장을 징계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못한 것이니 명백히 추미애 장관의 과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재판에서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이날 발표한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 감염 역학조사 중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9일 직원이 처음으로 구치소 내에서 양성 확정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12월 초까지 직원 중심의 1차 유행이 있었고 수용자 가운데 첫 확진자는 12월 14일 나옵니다. 이후 12월 중순부터 수용자 중심의 2차 대유행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차 유행은 잠복기의 신규 입소자가 기존 수용자에게 옮기면서 감염 확산이 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은 이들에 대한 방역에 최선을 다한다 묻고 싶습니다. 이게 최선입니까? 아닙니다. 자, 박 변호사는 또 지난해 12월 동부구치소의 마스크 예산은 900만 원이었다. 그런데 같은 달 직원 간식비는 1,300만 원이었다.
이건 제가 봐도 문제가 됩니다. 아니, 코로나19가 이렇게 확산돼서 정부가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 강제로 수용된 사람들 아닙니까? 구치소인데, 이 동부구치소의 마스크 예산이 12월에 900만원? 직원 간식비가 1,300만원이었는데, 게다가 이번에 드러난 거지만 예산이 있었다는 겁니다. 안 썼다는 겁니다, 법무부가. 이 문제는 법정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박 변호사는 특히 12월 23일 하루 동안 직원 간식비만 443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443만 원. 많이도 드시네요. 이는 명백한 인재다. 정부와 추미애 장관의 책임을 묻고자 한다. 추가 소송 의사를 밝힌 재소자 가족이 더 있다. 조만간 2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볼 때는 이거 1203명이 감염됐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2명이 재소자가 이렇게 했는데 계속 2차, 3차, 4차, 5차, 6차 그중 승소를 하게 되면 그걸 보고 똑같이 곱하기 머릿수가 됩니다. 추미애 장관 회견을 시작으로 지금 사면을 가지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전직 대통령으로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민주당은 발칵 뒤핀 것 같습니다. 연일 당 지도부부터 시작해서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와 늘 협상을 해야 하는 김태년 여당 원내대표까지도 가세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를 넘어서서 이제 공업용 미싱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자, 민주당의 김경협 의원이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공업용 미싱을 보낸다면서 실제로 공업용 미싱 사진까지 SNS에 올렸습니다. 민주당이 주호영 원내대표의 입을 꿰매고 싶은가 봅니다. 공업용 미싱, 참 대한민국 정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자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지금 날뛰고 있는 것인지 정말 가관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선택을 받고 공천을 받고 뽑히고 국회에서 충성 경쟁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공업용 미싱 사진까지 올리면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더욱더 가관인 것은 이게 김대중 대통령과 관련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1998년이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의 김홍신 의원이 거짓말 잘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입을 공업용 미싱으로 꿰매고 싶다 이런 발언을 했다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최종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사건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 김대중 대통령에게 했던 이 공업용 미싱 발언 대법원 유죄 판결까지 받았는데 똑같은 공업용 미싱을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보내겠다. 자, 어디까지 천박해져야겠습니까? 대한민국 국회. 참으로 가관입니다. 무엇보다도 역지사지를 하라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아마 이런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제가 볼 때도 퇴임 뒤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이명박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서 발언을 하다가 주호영 원내대표가 한마디 하니까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거의 멘붕 상태에 빠졌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정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청와대에 대한 충성 경쟁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공업용 미싱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자, 어디까지 갈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공업용 미싱을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전직 대통령이 되면 사면 대상이 될지 모른다고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비판하며 이런 막말을 한 겁니다. 자, 정치 혐오
어디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김경엽 의원은 오늘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수준 이하의 막말 프레이드가 계속되고 있다. 더 이상 국민의 귀를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공업용 미싱을 선물로 보낸다고 적었습니다. 국민의 귀를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공업용 미싱을 선물로 보낸다. 이 말은 뭘까요? 말을 하지 못하도록 공업용 미싱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자, 그러면서 실제로 인터넷 쇼핑몰의 공업용 미싱 사진까지 첨부했습니다. 자, 이건 김경엽 의원 그동안 존재감이 없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자신이 나 지금 살아있어를 표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뜩이나 수준 떨어지는 이 21대 국회 더욱더 저 밑바닥까지 추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을 비판하면서 현직 대통령은 시간이 지나면 전직 대통령이 된다. 전직 대통령이 되면 본인이 사면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역지사지하는 자세를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이 말이 무슨 막말입니까? 본인도 늘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대한민국이 5년 단임제 제왕적 대통령제를 가지면서 숙명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자, 과거의 대통령도 본인은 아니고 본인일 수도 있고 본인의 가족들, 특히 아들들이 계속 구속됐습니다. 가족들 때문에 극단적 선택할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그 뒤 두 전직 대통령은 구속됐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퇴임 후에 무사할까요?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수없이 많은 고발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많은 일들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구속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런 취지에서 역지사지하는 자세를 가지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자마자 민주당은 벌떼처럼 일어났습니다. 자, 주호영 원내대표와 함께 여당 원내대표로서 협상을 하고 있는 김태년조차도 최고위원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치의 도의와 금도를 넘어선 발언이고 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다. 주권자인 국민을 모독하는 발언이다. 주 원내대표는 사과하는 게 맞다. 김종민, 신동근, 양양자 최고위원 모두 보수가 제대로 된 보수가 아니다. 역대급 막말이다. 대통령과 정부를 협박한 것이다. 이재명 지사 역시 SNS에서 저주의 언어로 어찌 도탄에 빠진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겠나. 자, 이재명 지사가 정말 이런 말을 할 사람은 아니죠. 정말 욕설, 막말, 정말 도저히 도덕적으로 우리가 감내하기 힘든 욕설, 막말을 했던 사람이 이재명 아닌가요? 이재명이 이렇게 이야기하다니 그것도 참 웃깁니다. 자, 김경엽 의원은 이들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공업용 미싱 발언입니다. 자, 공업용 미싱 발언 이미 20년 전에 논란이 됐던 발언입니다. 작가이기도 한 베스트셀러 인간시장의 작가이기도 한 김홍신 전 한나라당 의원이 언급했다가 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문제 발언입니다. 다 알고도 이런 발언을 한 김경엽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자, 김홍신 전 의원 1998년 5월 경기도 시흥에서 열린 한나라당 정당 연설회에서 거짓말 잘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입을 공업용 미싱으로 꿰매야